그래서 이제 황교안과 심재철 두 투톱 시스템에서는요. 앞으로 이제 보수 대통합 이야기도 할 텐데 그 상대가 같이 이제 협의하게 될 대상이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 모임인 변혁입니다. 근데 변혁의 실질적인 대주주격인 그 유승민 의원은 뭐 탄핵의 강을 건너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심재철 대표 옆에 있었던 그 김재원 정책위 의장은 또 이 탄핵에 대해서 강을 건너자는 말에 상당히 이제 불편한 반응을 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보수 대통합 논의에 있어서 그 심재철 투톱, 그다음에 변혁 이번에 이제 어제 이제 창당 준비를 띄웠는데요. 그런 어떤 새로운 두 개의 어떤 카드가 부상이 되면서 앞으로 전개 방향은 어떻게 좀 전망할 수 있을까요? 보수통합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 건너갔습니까? 제가 볼 때 이미 내용적으로는 물 건너갔다고 봐요. 다만 어떤 계속 이것을 여기서 누가 먼저 선언할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에 선언만 안 하고 있는 것이지 네. 이미 저는 물 건너갔다. 왜냐하면 지금 변혁이 창당준비위원회를 띄웠고 그다음에 이 패트법안 처리가 끝나는 대로 신당 깃발을 올린다고 했으니까 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정말 그러니까 좋은 그림을 그려갖고 보수 통합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때 통합의 모양새는 뭐밖에 없냐면요. 당대당 통합밖에 없어요. 신당까지 띄운 상태에서 한국당이 그걸 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분을 내주면서. 그다음에 그럼 정반대로 한국당 없애면서 제3지대에서 헤쳐모여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는 당 장악력을 확실하게 거머쥐어 버렸는데 왜 자기 지분을 내놓습니까? 제가 네. 볼 때는 가는 방향은 갈수록 더 멀어지고 있는데 다만 선언만 안 하고 있을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 뭐 설명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 보태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네. 제가 굳이 예를 든다면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지금 변혁 쪽의 협상은 딱 미국과 북한이 핵 협상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딱 살이 똑같아요. 걸리셨어요? 살이 걸렸어요. 왜 굴먹다가. 똑같으냐? 어차피 안 되는 줄 알아. 비핵화가 되겠어요. 그러나 서로 협상하는 모양은 갖춰가야 돼. 네. 근데 이쪽의 카드는 뭐냐면 다 벼랑끝 카드예요. 끝까지 가서 우리가 창당하면 그래서 이제 그 내년 총선에서 보수 후보가 난립하면 너희도 죽어 이 말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게 핵무기예요. 지금 변혁 쪽에 이쪽은 뭐냐면 핵무기 내려놓으면 다 도와줄게. 그러니까 흡수합당하겠다는 얘기니까. 근데 그게 팽팽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안 되는 줄 알면서 네. 그렇다고 그 또 희망에 또 저거를 끈을 놓아버릴 수 없으니까 그냥 서로 양쪽이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결국 같은 얘기인데 제가 좀 알기 쉽게 그냥 설명을 좀 바꿔서 최대치가 제가 볼 때는 선거 국면에서 선거 연대인데요. 그렇죠. 네. 다시 말해서 이제 사실상 예를 들어서 유승민 그 의원이 나오는 지역구에서는 자유한국당이 후보를 내지를 않거나 네. 아주 약체를 내거나 이런 식으로 서로 배려해주는 방식밖에 없는데 그 쉽지 상징적인 게 바로 유승민 의원인데 자 한국당에서 누가 보더라도 유승민 의원을 고려를 해서 후보를 안 내거나 약체 후보를 냈다면 어떤 반응이 들어올까요?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 순간에 사실은 선거연대도 상당 부분이 희석되어 버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그래서 네. 어제 그 유승민 그 전 대표가 대구에서 온다고. 대구에 네. 나가겠다고 얘기한 순간 그렇죠. 완전히 물 건너갔다는 정치권의 분석이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네. 그냥 그거를 애매하게 했으면 그러지 말고 수도권에 오면 우리가 양보할게 가능한데 대구에서는 그게 받아들일 정서가 아니거든요. 대구의 그래서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대구의 아들이라고 그랬고요. 또 호남의 딸이라고 한 인물은 권은희 의원이었고요. 예. 근데 권은희 의원은 이제 어제 보면은요. 그 변혁 창당 준비위원회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호남계 의원에서는 권은희 의원 한 명만 단촐하게 참석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변혁의 신당 창당에는 안철수 전 의원이 참여할까 말까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모았는데 창당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그 하태경 의원은 안 전 대표가 합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는데 또 안 전 대표 측에서는 그럴 가능성 없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문을 닫아버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요, 그 뭐 바른미래당 내에서 당권파, 비당권파 나눠져 있고 비당권파에서는 또 그 뭐 유승민계랑 안철수계 또 나눠지게 되면 결국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야당에서는 그럼 몇 개로 나눠지는 구도입니까? 분열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까요? 예, 이제 현재 뭐 우리가 그 정치를 뭐 한참 내다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단적으로 예단할 수는 없으나 지금 아까 이제 보수통합이 물 건너갔다는 것처럼 그래서 이 안철수라는 그 정치인을 분석할 때 저희가 제가 자주 얘기하는 성격극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첫째, 자기 에고가 굉장히 강하고 모든 걸 자기 중심적으로 독단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제가 뭐 그 관심법을 조금 동원하면은 상상극장과 네. 지금 저는 안철수 지금 전 대표는 미국에서 상당히 상황을 즐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등판할 그 시점은
지금이 아니고 이제 총선이 끝난 뒤에 판이 어지러워진 다음에 내가 등판할 기회가 있다. 왜? 안철수 의원의 지금 유일한 관심은 차기 대선에서 자기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거든요. 나머지는 다 보조 변수예요. 그러니까 더구나 지금 그 심리의 기저에 그리고 지금 이제 전혀 반응을 안 보이는 기저에 뭐가 있냐면 나 괜히 저 황교안, 유승민 이 사람들 저 장사시켜 주는데 내가 맞아요. 불쏘시개 안 네. 하겠다 이거예요. 아주 네.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만, 몇 예. 개 말씀드리면 첫째, 지난해 그 지방선거 전에 유승민 계하고 안철수 계가 얼마나 싸웠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지지고 볶는 수준을 넘어섰었어요. 갈등이 그 정도로 심했어요. 두 번째, 함께 할 거면 그동안 왜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었겠습니까?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고요. 마지막으로 며칠 전에 안철수 전 대표의 부인인 김미경 교수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남편의 역할은 해결사다. 해결사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냐면요. 남마처럼 얽혀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짠 하고 나타나서 쫙 해결할 때 차이 그게 해결사의 모습인데 지금 변혁이 가는 길은 새로운 출발이잖아요. 네. 해결사가 등장할 타이밍이 아닌 거죠. 얘기는 끝나버린 겁니다. 네, 하태경 그 변혁의 창당 준비위원장이 이달 중에 안 전 대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두 분의 진단을 보면은요. 아니 턱도 없습니다. 하태경 그 준비위원장은 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럼 그냥 띄워야죠. 희망의 풍선을 띄워야지. 그건 아예 안 된다 그래버리면 저희가 이제 속된 말로 얘기하면 그 장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오버하더라도 얘기했는데 그래도 한번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정치는 생물이라고 네. 그러니까요. 한번 그럼요. 그래도 한번 예, 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